아, 자, 잠깐. 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지, 그게 아니지. 이렇게. 이거는 이거 닫았고. 어, 그다음에 어휴. 의뢰비. 저번에 이걸로 3개 닦으면 이 몸이 상할 수도 있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음,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이고, 참 오늘도 참 이기고 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기치 못한 난조들이 좀 있어요. 삼성하고 LG 투수들 심각하다고요? 거기도 좀 저기가 안 되나? 이게 참 원래 3월달, 4월달 보통 이제 야구 쪽에서 말하면 이제 도깨비 달이라고 보통 얘기하기는 해요. 무엇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달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뭔가 안정적인 모습들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도 그렇고 다른 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음. 타 팀들 불펜들도 난리라고. 이게 지금 시점에서 이제 컨디션이 올라온 선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런 선수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기는 하니까. 어쨌든 어제 오늘 참 어제 오늘 참 머리가 참 아픈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아이고.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맞습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제 방 유튜브 쪽이 좀 개인적으로 참 아쉽게도 영원이기 아니면 채팅이 안 쳐지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영원이그로 바꾸실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치즈직이나 숲, 그러니까 예전에 아프리카죠. 거기서 이제 루테라라고 치시면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서 채팅을 치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할게요. 그러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영어 닉으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치즈기나 아니면 저기 숲에서 이제 채팅을 쳐주시면 됩니다. 김주원이 있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책 3개로 NC가 졌어요. 여기저기서 좀 터지는구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원래 유격 수비는 안 좋았죠? 그 송구가 좀 문제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듣기는 했었어요. 송구 쪽이. 그러니까 캐칭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따라가고 캐칭하는 거는 크게 보남이 없는데 송구할 때 문제가 좀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혜성 선수하고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면 되기는 되는데, 근데 이제 NC 같은 경우는 2루 쪽에 확실한 부전이 있으니까 박민우라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옮기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애매하게 아프지 말고 6주짜리 끊어오라고. 잡아서 놓치는 실책이 2개 나왔다고. 원래 실책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해요. 수비 잘한다고 듣는 선수 중에서 그런 실책 없는 경우 거의 없기는 하지만 좀 실책이 좀 많은 편이기는 하죠. 이점 없는 마전으로 안 봤다고? 잘하셨어요. 원지님은 유독 안 나온다는 것 같으네. 진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수비나 치즈직 한번 구독해 놓으세요. 그쪽으로 그러면 거기라도 들어가게. 유튜브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한 번에 다 뿌려주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하루도 늦게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쪽을 와셔가지고 그냥 해놓으시면 그게 더 빠를지도 몰라. 내일 관전 포인트 류뚱 선발인데 포수는 허인서일까? 우익수 아섭이 내일? 근데 이틀 나왔으니까 내일은 최재훈 선수가 나가지 않을까요? 솔직히 오늘, 그래서 허인서 선수가 오늘 아니라 내일이 아니라 오늘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페라자 선수 아직 후속 기사는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하죠.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기는 해서 약한 건 있어요. 근데 볼배합이라는 게 결국은 투수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배터리 고치할 때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볼배합이 안 좋은 거는 보완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진영 선수가 시범 경기에 들어오면서 좀 약했죠. 물론 연습 경기 때도 솔직히 홈런은 있기는 했지만 그렇게 좋은 페이스는 아니긴 했는데, 연습 경기 오면서 시범 경기 오면서는 좀 많이 약해진 건 있어요. 네, 오늘 2루타죠? 2루타는 좋았죠. 약간 바깥쪽 공을 그냥 툭 하고 밀었던 기억이 있는데, 좋았지. 근데 그게 볼이라서, 그게 보통 이제 똑같은 공을 던져줄 때는 볼로 던져주면서 이제 범타를 유도하는 볼배합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 볼배합이 틀렸다? 그것보다는 그냥 유강남이 잘 친 거긴 해. 그거 볼이라서. 그냥 볼을 그냥 들어 올린 거니까. 보통 그 정도 높이의 볼로 내려가는 거는 플라이가 되기 마련인데, 그걸 홈런으로 쳤으니 그냥 인정해줘야지 뭐. 그걸 볼로 던졌는데 그걸 들어 올렸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는 하네요. 이게 구속이 안 나와서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 투수들이
다들 이제 한 2kg씩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많이 나오긴 하네요, 확실히.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건 있어요. 그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경험이 약간 낮은 것도 있고, 약간 변화구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다양성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거는 경험도 경험이겠지만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구를 좋아라 하는 포수들이 있어요. 뭐 강민호 포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승부를 할 때 직구를 많이 요구하는 포수들은 있죠. 허인서 선수도 그러니까 변화구를 많이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약간 화려한 볼배야? 그건 아니기는 하죠. 저 작년에 봄에 좋았고 실질적으로도 거의 여름까지는 또 좋았으니까 후반기 시작하면서 뭐 추락했지.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려나? 몸무게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얘기는 정확히는 듣지는 못했었는데 힘들긴 했을 거예요. 일정 자체가 휴식을 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상황이긴 하니까. 아직 근데 이제 최지원 선수가 몸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 뭐라고 말할지. 현빈이는 살이 쪘어요. 일단 8시가 됐네요.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사전 인터뷰 봐서 일단 오재현 선수의 그 허스플레이 2번 그 칭찬을 하고 있었고, 그 남은 일정 일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내일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선다고 합니다. 아마 79, 69에서 79 정도 던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류현진 선수 다음에 왕예청 선수를 붙이겠다. 그리고 79에서 89를 던지게 하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류현진과 왕예청으로 내일 경기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두 선수가 아무래도 한 89 정도를 던지게 하게 될 텐데, 두 선수를 같이 붙이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뭐 개막이 얼마 안 남았다. 이날 경기 포함 3경기를 보고 베스트를 꾸리겠다. 이제는 확실히 속아내야 할 시점이다. 유심히 지켜보고 개막 엔트리를 확정 짓겠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살짝 조금 꼬인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그 부분 때문이라도 아마 같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내일은 자완 두 선수가 나선다. 일단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라인업은 그대로 허인서 선수가 나온 라인업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오늘 웰케 선수 저거 잘못했구나. 웰케 선수가 속구에 154kg, 땅볼 몸에 맞는 볼, 볼넷, 땅볼 삼진 16구. 오늘은 투심보다는 포심으로 그 피칭 볼배합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약간 휘는 듯한 느낌보다는 똑바로 가는 느낌의 패스트볼을 주로 던졌었고, 이게 땅볼, 그러니까 첫 아웃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몸에 맞는 볼부터 뭔가가 좀 이상했어요. 뭔가 밸런스가 깨진 것처럼 갑자기 구속이 154를 찍던 선수가 그 다음에 막 갑자기 150으로 던지기 시작하더니만 슬라이더는 막 바깥쪽으로 빠지고, 포심을 던지는데 하이존으로만 낮게 던지는 게 아니라 높게만 던졌고, 원래 웰케 에르나데스의 기본적인 스탠은 낮은 코스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낮은 코스를 이렇게 이용하는 스타일인데,
원래 자기 스타일로 공 던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투심을 많이 던지는 선수도 그 선수였고 낮은 코스를 던지는 선수였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포심을 던졌고 하이 패스볼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제 몸에 맞는 볼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제구도 흔들렸고 이런 멘탈도 약간 흔들렸나 봐요. 약간 뭐라고 무슨 PTSD? 미국에서 워낙 제구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던 선수니까 약간 제구를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인지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밸런스가 좀 깨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외에는 3자 범퇴를 만들기는 넘어가기는 했지만 어쨌든 반대로 했다. 그동안에 맥케 선수가 던져주었던 그 모습이 완전히 그냥 반대로 투구를 했고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3회께 지워져가지고 5회는 이제 5회부터 3회하고 4회도 비슷했거든요. 3회, 4회도 달라진 부분은 없었고 그냥 약간 하이패스볼 던지고 슬라이더도 또 잡혔다가 안 잡혔다가 하고 체인지업도 높아가지고 뭐 얻어맞기도 하고 똑같았는데 5회 던졌던 모습이 완전히 또 달라졌습니다. 5회는 자기가 던지던 대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낮게 던지고 투심을 많이 던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구속도 다시 140 뭐 7, 8 이렇게 다다가 다시 150으로 나오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오늘 밸런스가 깨졌다. 결국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제구가 안 된 거고 밸런스가 깨졌기 때문에 공이 높았고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5회 때 이런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혹시나 문제가 생겼나? 뭔가 아픈가? 막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5회 때는 또 자기가 던지던 대로 던졌으니까요. 투심도 낮게 던지고 슬라이더도 잡혔고 구속도 올라가고 그래서 큰 걱정은 안 되긴 하겠지만 이런 장면이 혹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전부 다 기록은 직구인데 믿을 수가 있어야지. 3회부터는 투심을 그러니까 투심하고 포심하고 약간 그 회전이 달라요. 그걸 보시면 느낄 수 있는데 투심 회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가지고 먹는 거거든요. 포심 회전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진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요. 투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약간 옆으로 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보고 하시면 돼요. 구속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 보고 저건 투심이구나 포심이구나를 알면 되는데 그 초반에 포심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또 주문했을 때 포심 그립으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포심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3회부터는 투심을 던졌고 5회는 그 투심을 낮게 던졌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휘면서 이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에르난데스 선수가 시즌 중에도 이런 모습이 간혹가다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구가 갑자기 흔들린다, 갑자기 뭐 제구를 놔버린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한 기사도 있더라고요. 그게 뭔 소린가 했었는데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한번 제구가 안 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면 낮게 들어가야 하는 제구가 그냥 높게 그냥 약간 던진다는 느낌으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손에서 그냥 놔버린다는 느낌으로 투구를 한다는 얘기인가 보다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즌 중에도 좀 나올 수 있고 빨리 교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요. 올해 몇 위로 보시나요? 저는 항상 말하긴 하는데요. 3, 4, 5 뭐 한 달 전만 해도 4, 5, 6 정도로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3, 4, 5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다른 팀 외국인 선수들 이렇게 봤는데
비슷해. 비슷하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이제 봤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선수들 봤는데 비슷해요. 비슷해. 그냥 비슷해. 그래서 뭐 이 정도면 그냥 운이 좀 따르면 좀 높게 나오고 안 나오면 난 그냥 하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불펜이 뭐 안 좋다 하더라도 다른 팀보다 양적으로는 많으니까, 그리고 야수는 야수대로 또 기본은 해줄 수 있는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가을 야구까지는 도전할 만하다. 보통 시범 경기 5등 6등 하면 우승한다고요?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 어깨 수술한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라자 선수 소식이 있었는데, 우측 허벅지 외측 불편감이 있어서 선수 보호 차원에서 교체했다. 뭐 원정을 끝나고 23일 정확하게 상태 확인해 볼 거다. 아마 대전으로 와가지고 할 것 같아요. 내일쯤이면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은 게, 뭐 페라자 선수 심했다고 한다면 벤치에도 없었을 거고, 아마 들어가서 아이싱이나 이런 부분을 치료를 받았을 텐데, 나와가지고 그렇게 있는 거 보면 심한 것 같진 않아요. 심한 것 같지는 않고, 6개월 걸린대요. 일단은 김광현 선수 6개월 걸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혈팬 부사 광친 안녕하세요. 페라자 2년 부상 이후 못했는데 이번에도 부상 후 못할까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그건 아닌 것 같고, 내일이면 다시 그러니까 내일 이제 기사를 봐야 되기는 하겠죠. 근데 뭐 햄스트링 쪽을 잡기는 했는데 그게 좀 그렇게까지 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내일 정확한 사견 같은 경우는 이제 소견은 이제 내일 나오는 걸 봐야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다만 벤치에 그냥 앉아 있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발도 계단 위에 올려놓고 막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심한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약간 찌릿했던 게 있었나 봐. 그리고 이제 시무즈 선수 적시 2루타를 쳤다는 거, 밀어서 쳤어요. 밀어가지고 라인 선상에다가 딱 떨구는, 확실히 시무즈 선수가 타격감이 괜찮을 때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왔다. 네, 크게 얼굴도 어둡거나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고요. SSG는 이제 장기계 못할 것 같다고? 거기가 성공작이 없기는 하지. 그 다음에 6회 이제 강백호 선수 투런 홈런, 중앙으로 보내는 투런 홈런을 하나 쳤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9회 때 이제 허인서 선수의 3런 홈런. 튼동도 하는 거 보니까 이번 시범 경기에 9회 홈런 맞아서 4점 차도 있었고, 그대로 정현수 바로 강판하고 김광현 올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볼지 조금 한다고 정철원 융섭인 몸풀기 하는 거 좀 오바인 것 같다고요? 근데 모르겠네. 보통은 이렇게 기회를 주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적이긴 하죠. 시범 경기 때는. 분명 시범 경기 때는 그런 케이스가 있기는 하지. 근데 그냥 빨리 더 뭐 역정당하고 그러면 또 롯데 지금 현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승리를 위한 약간의 운영? 그런 부분들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허이서 선수 3런 홈런, 벌써 5홈런이죠? 아무튼 이게 개막 후에도 이어져야 되는데, 진짜 이어져야 되는데
진짜 폼을 바꾸고 나서 확실히 장타율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단타보다는 2루타도 좀 있고 홈런도 5개나 쳤으니까 확실히 폼의 교정을 하고 나서 밸런스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좀 뭐 속구에 밀리는 부분도 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일단은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부분이죠. 최재형 선수가 아무튼 약간 딜레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호이서 선수 이렇게 잘해주면 다행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도 불펜진이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은 박준영 선수 투런 홈런 맞은 부분 아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볼이었어요. 볼 낮게 그것도 볼이었는데 그거를 들어 올려가지고 홈런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직구이기는 했고 그쪽 유강남 선수가 잘 들어 올리는 선수인 것도 분명하긴 한데 솔직히 볼을 들어 올려서 홈런을 만들었다면 그건 뭐 타자가 잘했다고 해줘야겠죠. 글쎄요. 다만 외국인들하고 호흡을 맞춰본 게 제가 알기로는 허에서밖에 없기는 해요. 네, 맞아요. 이름이 동명이인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같이 호흡을 맞춰본 허인서 선수를 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아무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수하고 투수는 좀 이렇게 호흡을 맞춰봐야 될 필요성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아니요, 이번 드래프트 아니고 육성 영입이에요. 드래프트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볼성을 이제 유다운단 선수가 잘 공략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상원 선수 투런 홈런 같은 경우는 실투입니다. 그러니까 속구가 슬라이더를 맞았는데 슬라이더가 각도 없었고 가운데로 밀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채지질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채지지 않으면서 그게 가운데로 형성이 되면서 홈런을 허용합니다. 이게 박상호 선수에게 참 아킬레스건이라고 해야 될지 안타까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있기도 하고 구속이 예전만큼 짱짱하지 않기 때문에 좋을 때와 안 좋을 때가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투피치로는 이제 힘들다. 이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은 슬라이더를 계속해서 연마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슬라이더가 그렇게 구성 가치가 높게 평가가 안 돼요. 보통 박상원이 홈런 맞았다 그러면 다 슬라이더야. 전부 다. 작년에도 장타다 홈런이다 다 슬라이더예요. 슬라이더가 낮게 깔리는 게 아니라 그냥 가운데로 밀려 들어가면서 그냥 장타가 되는? 이게 안 던지기에는 이제는 힘들어지는데 나이도 있고 구속도 안 되고 아시다시피 포크볼이라는 게 물론 이제 구속에 큰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는 해도 빠른 공에 있고 그 다음에 포크볼이 들어가는 게 좋긴 좋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3피치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번번이 좀 안 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슬라이더가 낮게 좀 각 있게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장타로 허용이 되고 있다. 오늘도 그 장면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던질 수도 없고 던지면 그렇게 구종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볼로 가기에는 안 좋고 박상호 선수는 참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동욱 선수 안타 허용했지만 삼진으로 마무리했고요. 정우주 선수가 말루까지 가는 위기였죠. 적시타도 일단 실점을 하긴 했지만 변화구를 던져서 병살타를 유도했습니다. 확실히 계속 이야기하지만 구속이 안 올라와요. 구속이 구위가 안 올라와요. 구위가 확실히 안 올라옵니다.
재구가 된 공인데 그게 계속 안타로 인타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구로 뭔가를 타개하게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그 변화구가 좋은 공이 가지고 있기는 한데 완성도가 좀 이렇게 커밴드를 시키는 확률이 조금은 떨어지니까. 억가도 있었고 럭키도 있었고 그쵸.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확실히 구위가 안 올라오고는 있다. 좀 더 이게 참 보시면 정우주 선수가 계속해서 9회에 나와요. 김서현 선수가 마무리, 그 다음에 정우주 마무리, 그 다음에 김서현 마무리, 정우주 마무리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 정우주를 필승조로 쓰겠다는 반증이고 쓴다면 프라이머리라는 얘기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근데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구위가 언제 올라올지 알고 진짜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경험치를 생각해보고 구위적으로 구속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능적으로는 해줘야 되는 선수이고 시켜야 되는 선수인 건 분명한데 지금 당장은 확실히 구위가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못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퓨처스 이겼습니다. 퓨처스 오늘 경기도 이겼고 3대 0으로 이겼어요. 박준영 선수인데 사이드한 박준영 선수예요. 그 육성 선수로 영입된 선수인데요. 선발로 나서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하동준 선수도 올 시즌 루키입니다. 루키 자완이에요. 네, 루키 선수가 이렇게 지금 시점부터 2군 퓨처스에 합류했다는 거는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일단은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박준영 선수, 하동준 선수는 좀 주목을 지금부터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관우 선수 나오고 장유호, 김겸재, 박재규, 윤산 선수 순으로 이제 경기를 치렀고 연봉승을 했어요. 타수는 보통 백업 선수들이 많이 합류한 그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최은호, 이도윤 다 올 시즌에 이제 육성 선수 들어온 외야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지훈, 유민 선수 들어가고 최원준, 박성원, 이지성, 김준수, 황경빈 이렇게 기회를 받았습니다. 박성원 선수도 참 퓨처스에서는 참 잘하죠. 홈런 치고 3안타 치고 그런 거 보면 참 2군에서는 잘하는데 저게 1군에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재능 있던데 왜 이렇게 안타를 못 치냐고. 황경민 선수도 작년에도 그렇긴 했고요. 재작년도 그랬어요. 좀 늦게 시작하는 선수이기는 해요. 이 정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대강 오늘 경기들은 다 얘기할 것들은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누가 그거 잡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제이노 선수가 좌익수는 괜찮은데 아직 우익수 쪽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는 힘들긴 하겠죠. 박준영 선수가 ABS가 만든다면 재밌는 공을 던지는 선수기는 하죠. 잠수하면서 약간 정우영 선수 폼하고 비슷하다고 예전에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기는 했었는데 선발을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불펜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은 선발로 시작하네요.
아 그리고 아니다 이거는 뭐 굳이 네 일단 지켜볼 부분이지. 선발로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루키로 들어와서 선발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주목을 할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니까요. 네, 옴니버스에서 구성 나와요. 근데 어디서 보셨어요? 그거 뭐 짤이나 이런 걸로 보신 건가? 이번에 중계 안 해준 것 같은데. 원래 구성 나오는 선수예요. 그거 구성 나오는 선수라서 뽑은 거기도 하고. 아, 일본 경기 할 때. 아, 원래 구석이 나오는 잠수함 선수입니다. 그거 보고 뽑은 거기도 해요. 그러면 화요일 선발을 화이트로 또 4일 후 등판? 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그러니까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일단 이야기가 나온 거는 어쨌든 내일 이제 류현진하고 왕해창이 나온다고 했으니까요. 화요일 날은 불펜데이라고요? 아,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러면 화이트 선수는 경기 안 뛰고 개막전에 맞추는 그쪽이라고 생각하기는 그렇게 준비한다 이야기이긴 하네요. 즉 꼬이긴 꼬였는데 그냥 화이트 선수가 잘 해줘야 되겠네. 불펜데이라고 한다면 안 나오고. 문동주 선수가 혹시 그래도 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 9일 쉬고 9일을 쉰다고? 불펜 피칭은 하겠죠?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이제 경기를 뛰는 거하고 안 뛰는 거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5일 쉬고 5일 쉬고 체력은 확실히 보존된 상태에서 뭔가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모르죠?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요. 불펜데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문동주한테 짧게 던지게 하고 뭐 할 수는 있기는 한데 연차로는 그게 가능하긴 한데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지. 계획을 어떻게 짰는지도 봐야 되겠죠. 아 근데 9일 쉬고 던진다고? 공 더 못 빼나 싶을 정도로 금방 아웃 처리한다고요? 알칸타라는 근데 참 그 선수도 참 대단한 것 같아 보면. 이게 보통은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거기서 실패를 하면 한국으로 들어와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알칸타라는 2번 온 거잖아요. 냉정히 보면 두 번 이렇게 컴백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 야, 우리 리그하고 잘 맞는 건지,
그 선수도 참 대단한 선수기도 해 진짜. 초반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직구에 그냥 맞춰가지고 투구수를 좀 많이 유도한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하는 방법도 하나 있을 거고, 카운터를 워낙 많이 잡는 선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구 스트라이크를 좀 많이 좀 잡으려고 하는 그런 선수다 보니까 초구부터 막 나가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작년 같았으면 그냥 초구부터 잡아라 이렇게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번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네. 내일 가봐야죠. 어떻게 될지는. 우익수 쪽에 안타 쳤냐고요? 중앙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이 엄청 땡기냐고? 아. 어쨌든 그쪽이었던 것 같아. 2루 쪽이었던 것 같아. 중앙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오재현 선수 공을 잘 못, 타입 자체가 출루율이 높다기보다는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혜민 선수도 보면 볼넷보다는 치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하니까 이게 출루율을 높이는, 그러니까 볼넷이 많은 그 타입들 이렇게 잘 보면요, 발이 그렇게 빠른 선수들은 아니에요. 정은원도 그렇고 그 홍창기도 보면 발이 빠른 유형은 아니거든요. 근데 발이 빠른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볼넷으로 나가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쳐가지고 인타고 시키면 1루를 세이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런지 박혜민도 그렇고 정수빈도 그렇고 볼넷보다는 치려는 그런 게 좀 많지. 손아섭 선수는 좀 반대 성향이긴 하지만 정수빈, 박혜민 이런 선수들 이렇게 보면 확실히 볼넷으로 나가려고 한다기보다는 볼을 치더라도 인타구를 시켜가지고 발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아마 볼넷 좀 골라라 그러면 오재현 선수는 오히려 헤맬 거예요. 나가서 주자 쌓고 한 방이죠. 근데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긴 해. 그래서 출루율 자체가 그렇게까지 막 높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어차피 또 어린 선수라서 또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네, 발 엄청 빠른 선수기도 합니다. 단독 도루가 가능한 선수이니까요. 아이고, 잘못 쳤다. 그건 고칠 필요 있죠. 그건 발이 빠른 좌타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몸을 열어놓고 뭔가 치려고 한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최대한 잡아주는 게 좋기는 한데 어린 선수들은 힘들어 하더라고 그거 잡는 거. 박혜민 선수도 보면 출루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거의 그냥 3할대 중반 정도 평균적으로 보면. 음.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박혜민 선수래. 오재현 선수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박혜민, 정수빈 이런 스타일은 냉정히 말하면 9번에 있으면 좋은데, 9번에 있으면 참 좋을 만한 선수기는 한데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안 맞아서. 좀 안 맞, 그런 부분, 그 부분이 조금 안 맞긴 하죠. 스타일로만 본다면 그렇긴 하지. 스타일로만 본다면. 그래서 정은원 선수가 와가지고 잘해주면 참 좋긴 한데, 딱, 뭐랄까, 최신 트렌드에 맞는 1번이잖아요. 둘 중 하나, 요즘 1번은 이제 둘 중 하나니까. 오타니 같은 스타일이냐, 아니면 출루율이 몰빵되어 있는 선수이냐. 약간 요즘은 그 두 타입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타니 같은 선수는 우리 형편상, KBO 형편상 그건 안 되니까 정은원 같은 스타일, 홍창기 같은 스타일의 선수가 1번에 있으면 요긴하게 쓰긴 쓰죠. 아우가 조기 간판.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기습번트 해도 되잖아요. 내가 만약 오재원 선수 만약에 이제 개막전 때 한번 1번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한번 기습번트 하라고 할 것 같은데, 솔직히 오재원 선수 지금 현 상황에서 알칸타라 공략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한번 번트 한번 해가지고 기습번트 해가지고 출루되면 그건 그것대로 상당히 좋은 거니까. 내가 만약 감독이었으면 아마 기습번트 하라고 했을 것 같아. 하라고 할 것 같아. 오재현 선수가 아직까지 뭐 빠른 공, 그러니까 150 이상에 되는 공을 막 따라가서 치거나, 물론 오늘은 그 공을 쳤던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으니 그거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하니까. 변화구를 치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 어린 선수한테. 그거 변화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경험치가 쌓여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는 기습번트가 답일 수도 있어. 보통은 1번 타자한테 기습번트 잘 대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1회 때 1회 때 초구에 기습번트 잘 대비 안 하기는 해요. 특히나 개막전 같은 경우는 투수공을 좀 많이 봐야 한다는 약간의 그런 게 있는데 기습번트 대비 잘 안 할 건데, 시범 경기 때 잘 하지도 않았고 딱 좋긴 한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여러 가지 방법은 분명 해놓겠죠. 다만 난 아직도 꼭 오재현 선수 1번을 걱정이야. 이젠 실전으로 들어가면 여러 소리 나오긴 할 텐데 1번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 분명 쉽지 않아. 급한 일 있을까 보죠. 1, 2번 놓고 타격감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좀 확 올라온 느낌은 없긴 하죠. 문현빈 선수도 그 복귀 첫날에는 그래도 2안타를 치면서 좀 괜찮은가 싶더니만 좀 침묵하고 있고, 오시안 선수는 그래도 간간히 땅볼로 코스 안타를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기도 하고. 타수를 좀 많이 가져갈 필요도 있기는 한 거는 분명하긴 하지만, 그래서 전에 그 복귀하기 전에 1, 2번을 문현빈하고 노시안이 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지만, 김경문 감독 역시는 조직력이나 뭐 시너지나 이런 부분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대로 그래도 가는 거니까. 확실히 국대 나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체력적인 부분들이라고 해야 될까? 특히나 또 두 선수가 또 어떻게 보면 호주에 있다가 또 일본에 갔다가 그리고 바로 또 미국으로 갔다가 하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피로감이 있을 거고, 아직 안 올라온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 그래도 아직은 3경기가 남아 있으니까요. 베타 오늘 준 거는 무슨 의미냐고요? 점수 차가 많이 났으니까요. 그럴 때 아니면 못 쓰는지 뭐.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백업 경쟁하고 있는 선수들하고 손아섭은 결국은 완전히 밀렸다고 보는 게, 어차피 스프링 캠프에 합류 안 한 선수기 때문에 같이 시작할 가능성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은 했으니까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는 그래도 1군에 합류해가지고 마른 상태를 보겠다는 거겠지만, 쓰려고 콜업한 건 분명 아니니까. 나자 없으면 손아서 쓰는 게 맞을 텐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 강백호가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차피 외국인 선수 만약에 진짜 페라자 선수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체 선수가 와야 된다 그러면 구하기 전까지 누가 하려나 진짜. 손아섭, 최인호, 이진영, 아예 강백호를 올리고 장기현을 쓸 수도 있을 텐데, 장기현 선수 그냥 지명타자 시키고 강백호 우익수 시키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자기랑 생각한 공이 다를 때 뭐랄까 파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적기는 하죠. 적은 선수기는 하죠.
방법론이니까. 연습은 꾸준히 하고는 있을 거예요. 하고는 있을 거예요. 왜냐면 문현빈 선수는 지금도 3루수 연습을 한다 그러니까. 다만 말씀하신 대로 안 쓰려고 하겠지. 근데 이제 페라자 선수가 뭐 가벼운 부상으로 그냥 며칠 쉰다 그러면 다른 선수가 들어갈 테지만,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죠. 그거야 뭐 반복론이니까.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페라자 선수 그렇게 큰 부상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좀 문제가 있어서 막 쩔뚝거리고 막 그러는 거였으면 벤치에 안 있지. 바로 그냥 매니저 시켜가지고 병원부터 보냈을 건데 뭐 그러지 않았으니까. 올해 투수들 많이 갈려 나갈 듯 해요. 홈런이 많이 나오는 약간 말 그대로 뻥냐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게 진짜라고 한다면 투수들이 버텨내기 쉽지는 않겠죠. 구속이 떨어져서 지금 그런 건지, 그거는 이제 뭐 개막하고 나서야 좀 보면 될 테니까. 사자 형님이 롯데 형님 상대하다만요. 클래식 시리즈 개막전부터. 그 경기가 좀 빅경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개막전 우리는 키움이랑 하니까 뭐 비교적 뭐 집중도에서 좀 멀어질 것 같기는 하지만. 28일 비아 SSG KTLG도 재밌겠다. 폰세 졌는데 너네 게러를 보시고 보상수를 내놓고. 롯데 삼성. 우리는 징크스가 없어야 되는데, 개막전 징크스 진짜 이번에도 좀 없이 갔으면 좋겠구만. 특히 마지막 팀 감독들이 많아서 결과 내려고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더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리고 초반을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는 할 거예요. 특히 뭐 뒷심이 강한 팀들, 뭐 KT나 삼성이나 이런 팀들은 그나마 좀 덜한데, 뒷심이 좀 평범하거나 뒤떨어진다고 하는 팀들은 진짜 초반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좀 초반을 좀 강하게 가려고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우리도 그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죠. 1승하고 내리 4연패. 작년 초반에는 당혹스럽긴 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로. 솔직히 투수 쪽에서 터질 거라 생각했지 야수 쪽에서 터질 거라 생각은 안 했었는데, 투수 쪽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불안하게 봤으니까. 정말 불펜진 상당히 불안하게 봤었거든요. 8명 불펜을 하기도 하고, 주연상 선수, 한승혁 선수를 개인적으로 좀 믿기가 좀 어려워서
아 이거 힘들겠다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투수 쪽은 그런 대로 또 잘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야수가 와 터졌으니까 참 보면 야구는 진짜 예측을 못하기는 해. 음. 작년 초반 물론 그것도 있긴 하죠. 1번은 언제나 없다시피 했었고 플로리얼 선수도 2번에서 역할을 바랬지만 그러지 못했고 그때는 또 문현미 선수가 지명타자로 나왔었으니까 뭐 노시환도 초반에 좀 죽었지. 최은성도 마찬가지지. 하주석은 그때는 없었고 최재훈 선수는 좀 해줬던 걸로 기억해. 처음부터 잘했으면 교체 안 돼. 근데 다쳐서 했던 거라. 그걸 떠나서 일단은 다쳐가지고 바꾼 거라. 투수가 타석에 사는데 볼넷을 줬어요. 어? 오늘 LG하고 삼성은 핵폭탄 정쟁입니다. 투수가 타석에 섰는데 오늘 거기도 문제였구나. 아까 삼성 쪽 이야기 하시더니만 키움 KT 두산 순으로 경기하네요. KT가 좀 늦게 발동이 되는 팀이니까 KT 요즘 괜찮나 모르겠네. 거기도 좀 늦게 시작하는 편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또 우리가 홈 경기니까 두 번째 팀이 기아가 아니라 KT가 됐구나. 맨날 원정우부터 시작하니까 맨날 두 번째 팀은 기아였는데 두 번째가 홈에서 시작하니까 KT구나. 색깔이 우리랑 너무 같아요. 아무튼 재밌네. 그런 부분도 좀 KT 두산은 두산은 참 쉽지 않아요. 확실히 우리가 작년에도 두산한테는 뱅뱅이었던 것 같은데 음. 6승 1무 9패. 이승엽 감독 있을 때 유독 못 이겼어요. 희한하게. 이승엽 감독에서 조성환 대행으로 바뀌고 나서는 좀 나았던 것 같은데 희한할 정도로 이승엽 감독 있을 때는 우리만 못했던 것 같아. 딴 팀들은 잘 잡는데 희한하게. 진짜 보긴 희한해. 다른 팀들은 다 두산 상대로 막 잘하는데 우리만 힘들어. 우리만. 참 그런 거 보면 상성이라는 게 분명 있기는 한가 봐요. 지금 이번에 시범 경기 할 때도 그렇고 뭔가 잘 안 맞아. 뭔가 안 맞아. 두산이랑 하면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밀린다는 기대보다는 이상하게 타구들이 형성돼가지고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뭐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고 두산이랑 하면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기치 못한 변수? 물론 그 반대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약하다는 팀한테는
절대적인 면을 보여줘야죠. 그래야 성적을 내는 거니까. 기아는 여전히 작년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속에서 시범 경기를 치렀던 상황이고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최영우 선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더 편하고. 문제는 이제 삼성이겠죠. 삼성이랑 얼마만큼 싸워줄 수 있느냐. 일단은 작년에는 8대8이네요. 나햄슨, 김햄슨, 김종아리가 안 다치면 기아 성적이 달라진다고? 그것도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기아가 유독 불펜진 쪽에서 좀 원래 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다쳐서 많이 아프고. 곽도규 선수 같은 유형도 빠졌고, 한재승 선수하고 김시훈 선수가 어찌됐든 조금 스윙맨 그 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거기도 조금 애매하잖아요. 조상우 선수도 뭐 마찬가지고. 김범수만 좀 잘하는 것 같던데. 범수만 잘하는 것 같아. 범수만. 성영우 선수는 제가 보지는 못해서 모르겠고 범수만 잘하는 것 같던데. 장영식 선수 폼이요? 원래도 약간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기도. 그 선수도 LG 가가지고 잘할 수 있으려나? 불펜들도 기대합니다. LG 불펜들도 참 양적으로는 가장 많은 쪽에 속하는데 조합을 잘 시켜야지. 어쨌든 조합을 잘 시켜야죠. 지금 시점에서 키워놓지 않으면 앞으로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어떻게든 만들어 놔야지. 피할 수만은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도리가 없기는 해요. 키워야 돼. 앞으로 생각해보면 중간층이 없기 때문에 불펜의 나이가 한순간에 팍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얼른 키워야지. 진짜로 얼른 키워야지. 그거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계속해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렸다고? 작년 김종수만큼만 해줘도, 그쵸? 6회 정도에서 스윙맨 역할만 해줘 확실히 도움은 되긴 많이 되겠지. 그러고 보면 윤찬 선수도 한번 올릴만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일단 2군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공이 일단 좋고요. 원래 상무에서도 마무리를 수행하기도 했으니까요.
지금 시점에서 뭔가를 만들기에는 아마 이게 지금 당장 8명 불펜을 만들어 놓는다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이 구성이 시즌 끝까지 아니면 최소한 5월까지 갈 수 있을 거냐 그 장담 못 하잖아요. 2군에서 얼렁얼렁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도 필요하긴 해가지고 저도 조동욱 선수하고 윤찬 선수가 같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 뭐 윤찬 선수는 2군에서 시작하겠다 그거겠지 뭐. 그거지 뭐. 삼성이나 LG 잡으면 수준 높은 좌투수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있어야죠 솔직히. 많이 있어야 되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좌투수 공을 못 치는 선수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삼성이 찾아봐야 되려나? 그렇다고 해서 좌투수 공을 막 마냥 못 치고 그러는 팀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이거였던가? 먼저 투수 2할 8분 3리 25시즌에 최용우 선수도 좌투수 공 못 치는 투수 타자가 아니라서 엉성한 자완 찍히긴 합니다. 똑같이 엉성하면 쉬운 타선은 분명 아니기는 해.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 타선을 좋게 보는 거고 좌우 타자를 가리는 편은 아니기는 하니까. 오히려 성적표만 본다면 오히려 우한이 좀 더 낫긴 낫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우한이라는 게 결국은 그 외국인 선수들이 대부분 우한 투수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할 거고. 크게 가리는 타선은 아니기는 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더욱 좋은 타선이라고 하는 거지. 오히려 문동주 선수할 때 엄청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건 있었어요. 옛날부터 삼성이 그 강속구 투수의 커브볼을 잘 던지는 선수한테 좀 약했던. 예전에 니퍼트도 그렇고 문동주도 마찬가지고
좀 그런 유형의 때 좀 약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오히려 사냥을 하려면 좀 강속구 투수할 때 좀 맡기는 부분, 오히려 그게 더 낫긴 나을 거예요. 예전부터 그쪽에 좀 더 약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서. 그래서 김민우 선수도 삼성전만 하면 커브 그렇게 많이 던졌잖아. 한 10%에서 15% 정도 던졌던 커브를 김민수가 삼성전만 됐다면 한 20%를 올려가지고 던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커브가 좋은 팀이 오히려 삼성은 좌우보다는 커브가 좋은 선수, 속도감 있게 떨어지는 커브가 있는 팀, 여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좋죠. 이게 팀마다 유형에 약한 팀이 있고 구종에 약한 팀들이 좀 있어요. 옛날에는 롯데가 그 잠싸움할 때 좀 약하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긴 했는데, 구종은 포크볼에 떨어지는 공에 좀 약점이 있다고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긴 한데, 이게 선수들이 많이 갈리면 또 새롭게 짜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초반에 이거 시범 경기 때는 하기 힘들고 개막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우리는 비교적 자완, 비교적 슬라이더, 하나는 언제나 그 두 파트에서 좀 난리치는 경우가 있었지. 우투수가 던지는 슬라이더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있었고, 예전부터. 팀마다 몇 개 있긴 해요. SSG 같은 경우는 하이 패스볼, 유독 여기에 좀 약점이 있는 경우가 많고, NC는 그런 약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좀 평범하게 그냥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팀이고, 대강 이런 식의 이제 약점들이 분명 있기도 합니다. 각 팀마다. 그런 것도 이제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보는 것도 재밌는데. 이게 뭐야?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좀 일찍 가볼까요? 어제 좀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그리고 오늘 솔직히 말하면 경기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 경기도 아니었고, 오늘은 좀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경기가 있어요. 내일 경기가 있고 아마 류현진 선수하고 왕혜정 선수가 같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엄상백 재평가라고? 홈런은 안 맞아서?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그것만 하고 방송 종료하는 걸로. 그러니까 그래서 화가 나는 거야, 솔직히. 제가 어제 왜 화를 냈겠어요. 컨디션 좋아 보이고 공도 좋아 보이는데 그렇게 던져서 내가 화가 난 건데, 화를 낸 거지. 아무 문제가 없고 힘도 그렇고 뭐 부분부터 이런 거에 막 크게 막 떨어지거나 그런 거 같지도 않은데 그냥 무지성으로 공만 던지다가 맞았으니까. 아무튼 오늘은 좀 일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진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보도록 하죠.
이거 어쩌라는 거야? 아, 여기로 너무 왔다 갔다 한다.